네, 지난 시간에서는 우리가 블랑켓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블랑켓은 크게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했죠. 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워를 뽑아내는 게 되겠죠. 파워 익스트랙션. 그 다음에는 트리튬을 브리딩하는 거. 삼중수소, 핵융합 반응을 유지하기 위한 삼중수소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플라즈마의 피지컬 바운더리가 된다고 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쉴딩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브리더, 리퀴드 브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블랑켓의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었던 파워를 뽑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삼중수소를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멀티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는 트리팀 브리딩 레이시오 가장 중요한 TBR이라는 또 파라미터를 정의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제 TBR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솔리드 브리더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라이어, 뉴트론 멀티플라이어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리튬의 다이나믹스도 살펴봤죠. 시간에 따라서 코어에서의 트리튬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블랑켓에서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스톡파일, 엑스터널한 어떤 보관하는 곳에서, 보관 용기에서는 삼중수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간에 따라서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그 다이나믹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블랑켓은 핵융합 발전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퓨전 뉴클리어 테크놀로지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내부에서 우리 이제 주로 브리더를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뭐 솔리드 브리더라든지 리퀴드 브리더 이런 걸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는 그 스트럭처 자체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이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자 하는데요. 핵융합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핵융합이 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안 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터라는 프로젝트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어떤 주요 이슈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바로 핵융합 재료 이야기입니다. 재료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이 두 시간에 걸쳐서 핵융합 재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핵융합에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그런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플라즈마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고온의 플라즈마죠. 2억도, 3억도. 물론 중심부 온도가 그 정도 되지만 가장자리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온도가 높죠. 그래서 높은 히트 플럭스가 생깁니다. 뭐 불안정성이 생기면 불안정성에 의해서 아주 로컬하게 또는 매우 트랜지언트하게 히트 플럭스가 가해진다는 것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런 히트 플럭스 이런 걸 잘 견뎌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포스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중성자가 되겠죠. DT 반응을 통해서 통하는 제1세대 핵융합 로의 경우에는 중성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성자의 에너지가 또 높습니다. 14.1 메가일렉트론 볼트죠. 이 중성자가 재료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 중성자가 재료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또 확실히 파악을 해야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또는 새로운 재료를 개발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2시간 동안에 걸쳐서는 핵융합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레디에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물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성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궤도 전자에는 쿨럼 포스를 미치지 않죠. 무슨 말이냐? 중성자는 하전입자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트럴합니다. 전기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자라고 하죠. 그래서 궤도 전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쿨럼 포스를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와 분자를 직접 전래시키지는 못하죠. 대신 다른 주요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이 상호작용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탄성산란, 두 번째는 비탄성산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다른 원자에게 포획되는 상황, 잡아먹게 되는 거죠. 업섭션 하게 되는 거예요. 하전입자를 방출하는 경우, 저희는 보통 핵변환에 의해서입니다. 어떤 물질의 핵변환을 시켜버린 거죠. 다른 원자핵으로 바꿔버리는 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전입자를 방출하는 상황. 그 다음 마지막은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크게 5가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중성자가 물질과 만나게 되면. 이게 이제 핵융합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걸 다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게 있을 수 있어요. 중성자와 플라즈마 이온 간에는 스캐터링의 효과는 무시할 만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중성자와 물질의 상호작용 중에 그 첫 번째는 탄성산란입니다. 자, 중성자가 어떤 물질의 이제 원자핵과 어떤 반응을 할 텐데, 먼저는 탄성 충돌입니다. 탄성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일라스틱 콜리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핵은 운동 에너지를 갖고 밀려나게 되겠죠.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리코일이 되겠죠. 그러면 중성자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잃게 되겠죠. 뭐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당구공 생각하시면 됩니다. 꽝 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산란이 되겠죠. 스캐터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NN 반응이 됩니다. 중성자가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중성자 그대로 나가는데, 물론 에너지와 모멘텀은 변화가 되어 있겠죠. 자, 모멘텀과 에너지는 보존을 하겠죠. 근데 이게 다른 원자핵에게 전달이 되겠죠. 자, 이런 탄성산란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말하고요. 이 탄성산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성자의 에너지가 원자핵의 여기 에너지보다는 낮아야겠죠. 자, 여기 에너지는 대략 1메가일렉트론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낮을 경우에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식히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원자핵이 여기 에너지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제 탄성산란이 보통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아톰과 이미 어떤 원자핵과 헤드온 콜리전을 해서 헤드온 콜리전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맥시멈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맥시멈 에너지, 전달할 수 있는 맥시멈 에너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 이룰 수 있는 맥시멈 에너지가 되겠죠. 중성자의 경우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mv1 v1의 제곱 m1 플러스 m2의 제곱분의 4m1 m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계산하면 a 플러스 1분의 4a 2 인스턴트 에너지. 자, 이거는 처음에 중성자가 가지고 오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a는 충돌하게 되는, 중성자가 충돌하게 될 그 원자에게 질량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질량수를 넣어보게 되면 우리가 맥시멈 값을 얻을 수 있는 이 a 값을 구할 수 있죠. 자연수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해보시면 수소 원자핵이 이때 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1일 경우가 최대가 되는 거죠.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가 충돌할 경우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당구공 두 개 질량이 거의 같으니까요. 그거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 당구공끼리 꽝 치면 하나한테 맥시멈 다 전달해버리고 자기는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최대 전달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시면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4. 결국 인스턴트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상황이 되겠죠. 충돌해서 멈추고 가게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는 경우다. 근데 중원소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 값이 굉장히 커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A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그냥 A분의 1꼴로 표현할 수가 있고, A가 아주 커져버리면 거의 0이 되겠죠. A가 무한대로 간다 치면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원소의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거의 전달하지 못한다. 뭐 여러분 볼링공 두고 탁구공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튕겨나가게 되죠. 에너지 전달 없고 그냥 모멘텀만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벼운 원소의 물질은 투과하기 어렵고 충돌을 해버린단 말이죠. 탄성충돌을 하고. 무거운 원소의 물질은 그냥 투과하기 쉽다라는 말로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발하는 원자력, 원자핵은요. 그러니까 리코일된 원자핵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된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 수소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궤도전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꿀 정도로 고속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생각해보시면 중성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입니다. 14메가일렉트론볼트예요. 그 에너지가 많이 전달이 되면 굉장한 고속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빨리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근처의 원자나 분자를 전리시키거나 또는 역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직접이 아니라 이런 간접적으로 이런 반발한 원자핵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전리나 역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탄성산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비탄성산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탄성산란은 중성자가 원자핵과 충돌하되 이제 원자핵에 반발 에너지 주죠. 에너지도 전달하는데 핵을 역이시켜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성자가 어떤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역이시키는 현상. 그래서 중성자에 의해서 역이 되면 원자핵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역이 되면서 바로 이제 감마설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중성을 빵 때리게 되면 충돌도 했지만 얘가 여기까지 되고 그러면서 감마설을 방출하며 이제 기저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근데 감마선이 문제죠. 이 방출된 감마선이 어떻게 되냐면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원자핵, 재료를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플라즈마가 아닙니다. 중성자가 재료로 들어오니까 재료와는 원자핵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감마선이 방출되면 주위에 있는 원자나 분자들을 전리시키거나 또 역이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중성자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주위를 전리시키거나 또는 역이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시면 중성자 에너지가 이 경우는 높을수록 일어나기가 쉽겠죠. 물론 이때 조건은 중성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느냐? 바로 원자핵이 역이될 수 있는 에너지 그 값보다 높으면 이제 여기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수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탄성산란과 거의 같은 비율로 비탄성산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핵의 여기 에너지보다 일단 작아지면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탄성산란이 주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는 결정이 될 텐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 에너지 이상이 되면 원자핵이 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인데요. 중성자가 들어오면 탄성산란 또는 비탄성산란.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포획입니다. 자, 중성자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 이 경우는 굉장히 느려요. 아까 여기 에너지가 있었죠. 여기 에너지보다 높으면 여기가 되겠고 그보다 작으면 이제는 탄성산란을 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1kV보다 작아졌어요. 이게 매브 단위가 아니라 킬로일렉트론볼트, 우리 보통 케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케브 단위로 중성자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산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바로 포획 때문입니다. 원자핵이 지나가는 애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흡수를 시켜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포획을 했다. 원자핵을 포획을 하게 되면 원자핵은 여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감마선을 내는데 이제 이 경우는 포획 감마선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선을 방출하고 안정화되죠. 결국 뉴트론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뉴트론이 하나 오는데 그 뉴트론은 사라지고 감마가 결국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N 감마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반응을 표현하죠. 간단하게. 그러면 중성자를 포획한 원자핵은 어떻게 되는가? 질량수가 이만큼 늘어났죠. 이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중수소가 되고 중수소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수가 1이 많은 동위원소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중수소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코발트 같은 경우 코발트 59번이 중성자를 만나게 되면 감마레이를 내면서 60번 코발트로 바뀌게 된다. 이 코발트인 경우가 바로 이 방사성인 경우 중 하나입니다. 자, 중성자 에너지가 낮을수록 일어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1kV 아래. 그리고 1일렉트론볼트 아래에서는 포획단 면적이 이제 벨로시티분의 1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더 작을수록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낮은 열 중성자에서 쉽게 발생을 합니다. 자,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속 중성자나 저속 중성자는 이런 레벨을 말하죠. 50kV/V에서 한 10매브 정도는 우리가 고속 중성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속 중성자는 1일렉트론볼트에서 대략 500kV 사이를 저속 중성자라고 합니다. 그 아래를 이제 우리가 보통 열 중성자라고 이제 말을 하죠. 자, 공명 포획. 자, 지금 포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공명 포획이라는 또 현상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한 원자 핵이 특정한 에너지의 중성자에 대해서 특별히 높은 포획 단면적, 포획 확률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레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핵 쪽에 따라서 어떤 고유값을 갖게 됩니다. 공명 포획에 대해서는요. 결국 중성자는 이제 반응을 계속 하다 보면 에너지를 잃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점점 작아져서 열 중성자가 되고 그러면 원자핵의 포획, 흡수돼가지고 결국은 베타 분계를 통해서 분개하게 됩니다.
자, 어떤 말이냐? 여기 보면 중성자는 이렇게 되죠. 프로톤으로 바뀌고요. 전자를 내고 그 다음에 뉴트리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베타 분계죠. 그래서 분계를 하기도 합니다. 중성자가. 반감기는 14.8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포획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다음은 하전 입자의 방출 현상입니다. 핵 변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 경우는 고에너지의 이제 중성자가 원자핵과 꽝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합핵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형성된 이제 복합핵은 이제 중성자를 충돌해가지고 이게 여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여기 상태에서 이제 기저반으로 가야 되겠죠. 기저 상태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양성자나 알파 입자 같은 하전 입자, 양성자 알파 입자는 하전 입자죠. 중성자가 아닙니다. 방출하면 다른 원소로 변환되겠죠. 생각해보세요. 양성자가 사라지거나 알파 입자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른 원소가 되는 거죠. 이제 원자 번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전 입자가 방출이 됐죠. 이게 양성자나 알파 입자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튕겨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주위에 있는 원자나 분자를 전리시키거나 역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성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리나 역이를 시키는 게 되겠죠. 이 핵반응의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크로스 섹션은 이제 다행히도 산람 단면적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스캐터링을 한다는 거죠. 일라스틱 스캐터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핵변환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하전 입자를 방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떤 스레이홀드가 존재하고요. 중성자의 에너지가 이 스레이홀드보다 높을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보통은 수 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 레벨이 됩니다. 에너지가 높을수록 중성자 에너지가 높을수록 이제 복합핵과 이제 충돌해가지고 형성했을 때요. 복합핵의 역의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저 상태로 돌아가고자 해서 이게 쪼개질 때 하전 입자를 방출할 때 하전 입자가 그 에너지를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하전 입자의 운동 에너지 형태로 얘네가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전 입자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주위의 원자와 분자를 전리시키고 여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나이트로전이 있죠. 질소가 있고 이게 중성자를 만나면 프로톤 하나를 뱉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본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경우는 그런데 저속 중성자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지금 크로스 섹션을 살펴보면요. 10번인 보론 같은 경우는 중성자를 만나면 알파 파티클을 밖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7번으로 바뀌게 되죠. 리튬 7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완전히 이게 아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열 중성자에서 발생하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높은 에너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은 핵분열 반응입니다. 마지막 반응이죠. 중성자가 물질과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핵분열 반응. 이건 보통은 원자 번호가 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원자핵이 중성자를 딱 만나서 2개 이상의 다른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현상입니다. 이걸 핵분열이라고 하는데요. 핵분열이 일어나면 아까 경우와 다릅니다. 하전 입자를 방출하는 핵변환과 좀 다른데요. 이 경우는 보통은 중성자가 생겨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하전 입자가 튀어났죠. 중성자는 붙어버리고요. 그래서 2개나 3개 정도 중성자가 또다시 생겨납니다. 근데 2, 3개가 나온 애가 또다시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럼 계속해서 처음에 중성자 하나가 분열을 시키고 2개가 나왔어요. 이 2개가 각각이 또 분열시켰어요. 그럼 또 4개가 될 수 있겠죠. 계속. 그래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걸 바로 체인 리액션 또는 연쇄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분열 반응은 1938년에 독일의 오토 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했죠. 프리츠 스트라우스만이 이제 우라늄의 중성자를 조사시키면 바륨의 동위원소가 생성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분열 반응인데요. 핵분열 원리 한번 보시죠.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제어해서 하는 게 원자력 발전이 되겠고, 이걸 한꺼번에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하는 건 바로 이제 원자폭탄이 되겠고요. 자, 열 중성자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열 중성자인데요. 열 중성자가 와서 이제 우라늄 235번을 꽝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쪼개집니다. 딱 쪼개지게 되죠. 그럼 핵분열 생성물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열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얘네들은. 그러면서 뭔가 튀어나오냐?
이제 여기서 고속 중성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핵분열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죠. 질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중성자, 에너지도 높은 고속 중성자가 이제 두세 개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핵분열 반응이 되겠습니다.